그러면 이제 리플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4,180원 정도, 2.6%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젯밤만 하더라도 그래도 4,300원대였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PPI 급락 이후에 리플은 큰 변동성 없이 십자형 캔들로만 보이는 중. 보시는 것처럼 이때거든요. PPI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거의 캔들이 이제 십자형 캔들이어가지고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6월 이후, 이때 지금 이게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6월 이후로 해가지고 저점을 이은 하락 추세가 쭉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이후에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서느냐 아니면 깨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오늘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4,400원과 4,500원의 벽이 진짜 결코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달러 기준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또 3달러가 살짝 깨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또 3달러를 아주 살짝 회복을 했네요. 그러니까 3달러에 지금 딱 머물러 있는 그 시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리플은 발사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수축의 그 과정이다. 근데 그 수축의 기간은 지루하니까 이 기간 동안 또 많은 개미들은 털려나가면서 이 리플은 가벼워진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볼린저 밴드의 폭을 체크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그 흐름이 17에서 16까지 떨어졌다가 17까지 올라오고 지금 며칠째 지금 17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17 그 부근이니까 아직까지 발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락으로 발산됐다라고 보긴 어렵고 여전히 지금 그 수축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의 하락이 비록 이렇게 3달러를 한때는 또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또 지금은 2.99달러죠. 이렇게 또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기사가 있거든요. 요건데 리플 은행이 되기 위한 초석 다지기, 8월 16일이니까 이번 주말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민이가 기업 공개를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IPO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IPO를 이제 신청서를 S1 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 비공개한 그 서류가 공개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사실이 리플과 최대 1.5억 달러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민이가 IPO를 하기 위한 신청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서류에 따르면 제민이는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 티커를 JEMI로 상장할 계획이고, 공모 희망가는 아직은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제민이가 리플과 지난 7월 체결한 그 신용계약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단 최대 7,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만약에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형태로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이제 리플이 결국에 이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이 제민이한테. 그러니까 은행의 그 주요 그 대표적인 그 기능이 뭐예요? 딱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지금 제민이한테 돈을 빌려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올 초인가요? 그 트럼프 코인을 발행을 했을 때 그 발행사한테도 그때는 이제 단기 자금이었는데,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리플이 또 한 6천만 달러 정도인가 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은행이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초석 다지기로 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행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그런 은행이 되기 위한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리플이 은행이 되기 위한 도전 해가지고 제가 이 챗GPT한테 정리를 하려고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리플이 은행업 인가 신청을 언제 했고 또 언제 결과가 나와? 그리고 가능성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챗 GPT가 언제냐고 답을 해줬냐. 그 신청일이 2025년 7월 2일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2일 날에 리플이 이제 OCC 통화 감독청이죠. 통화 감독청에 국가 신탁 은행 인가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이 빵영이 이 X에다가 올렸죠.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그러면서 같은 날에 자회사 이름으로 연방준비은행 이제 연준에다가 마스터 계정까지 신청을 했다라고 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왔느냐? 현재까지 승인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업계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이 OCC한테 통화감독청한테 제출을 했고, 그래서 리플과 이제 서클 등 인가 절차를 지연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업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리플뿐만 아니라 서클사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다 안 된다. 암호화폐 기업은 이제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은행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전통은행권의 반대와 정책적 검토 요구도 상당해서 결과 예측은 아직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8월 5일이니까 이번 달 초에요.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 차별 은행 처벌이라고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준비한다. 미국 백악관이 암호화폐 기업을 차별하는 은행을 처벌, 벌금 부과 등을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8월 5일날 전해졌는데, 근데 결국에는 8월 8일날 트럼프가 금융기관 디뱅킹 처벌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전통적인 그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딱 그 상황이니까 지금 재검토해라, 지연시켜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스탠스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때 승인되고 나서 은행업계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너희들 차별하지 말라라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는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리플의 은행인가 승인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언제 그 승인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통화감독청의 결정 일반적인 소요 기간이 신청 후 최대한 120일 이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 말이면은 딱 그 시기잖아요. 이제 4분기, 연말. 보통 이제 연말이 그 분위기가 좋은데, 그 시기에 이제 요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리플이 은행업이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은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런 쪽인데 리플이 은행이 됐네? 그러면 완전 이것이 폭등의 방아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IPO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 리플사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지금 요것은 액션을 취한 결과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것이 만약에 승인으로 결정이 난다면 요것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폭등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진짜 그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리플이 이제 은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진짜 뭐 리플이 뭐 589달러 간다, 10,000달러 간다, 뭐 은행이 아니면 XRP가 이제 세계 단일 화폐가 뭐 된다라는 뭐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또 개미들이 미친 듯이 리플을 사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리플로 뽕빨 생각 없다. 그때가 되면은 무조건 엑시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환희에 찼을 때 이때 과감하게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팔고 나면은 더 상승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부 물량은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또 이제 진짜 정말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미친 그 포모장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큰 가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조건 큰 상승이 온다는 얘기는 거의 한 100%예요. 100%. 폭등 뒤에는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고점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몰리게 되면 그게 폭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등 뒤에는 폭락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리플을 뭐 천년만년 가지고 가면서 리플 뭐 계속 그렇게 뭐 찬양가를 부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폭등이 나오면 엑시트를 하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리플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요. 지금 한 53분 정도 했으니까 거의 1시간을 했네요. 여러분의 또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또 흐름을 보니까 115.6K까지는 올라왔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또 이제 버거타임 때를 봐야 되거든요. 버거타임이 진짜 그 움직임이 나오는 그 시기니까 미 증시에 따라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반드시 또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미 선물 시장을 봤을 때 확실한 뭐 상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또 약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115K, 그래서 딱 여기만 청산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릅니다. 112K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 전망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상도 어느 정도, 만약에 하락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오하고, 그러니까 멘탈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 단기를 전망하고, 또 이제 단기를 통해서 또 중장기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을 뭐 너무 여기에 지금 목 매가지고 하락이 나오면 쩔쩔 매고 쫄고 그러기보다는 좀 큰 그림 보면서 단기 흐름은 좀 이겨내는 그런 또 이런 투자 마인드를 가져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또 중요한 한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매우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보면은 어쨌든 돈은 풀리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